안녕하세요. 연상TV입니다. 최근에 지방의 부동산 시장들이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서울이나 외곽의 수도권의 투자자분들이 많이 내려오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에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은 원주 지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주 기업도시의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런 기업도시의 내용들이 어떻게 좀 변화되고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 지역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통상 원주 하면은, 자, 강원도 지역에서는 가장 큰 도시이면서 또 추가적으로 이러한 개발 호재가 가장 많은 지역이 바로 원주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요 보시는 지도를 보시면은, 자, 이 부분이 원주 기업도시가 되겠습니다. 원주에는 이런 기업도시하고요. 자, 보시는 요 지역이 지금 요 효성병력을 기점으로 해서 요쪽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요거는 혁신도시. 요게 이제 요 정도가 요게 이제 혁신도시 내용들이 되는데요. 원주에는 이렇게 기업도시와 혁신도시의 두 가지의 가장 개발 호재가 있었던 지역이다 보니까 사실은 수도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던 지역이 원주 지역입니다. 자, 이러한 기업도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자, 원주 기업도시는 서원주 IC로부터 이렇게 접근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원주 지역으로부터, 자, 원주 시내로부터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오는,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어떤 관심도가 많아지고 있는 지역이 바로 원주 기업도시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원주 기업도시는 항아리 상권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주변에 이렇게 약 한 12,000여 세대의 아파트 단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아파트 단지를 기점으로 해서 모처럼 이러한 중심 상업지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은 상당히 많은 상가들이 들어서 입주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도 올 3, 4월 좀 지나면은 대부분이 많이 좀 입주를 해서 대략 한 3만여 세대, 3만여 명의 상주 인구들이 살 때 되는 그러한 도시가 바로 원주 기업도시입니다. 자, 여기에 이 지도는 이제 과거의 지도 내용인데, 최근에는 이 부분에 상가들이 아파트와 더불어서, 자, 이 부분에 상가들이 많이 들어서 있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이러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는데,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원주 그러면은 기업도시하고 혁신도시 두 가지를 보고요. 또 구도심을 통해서 원주에 대해서 특징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원주에 미분양됐던 아파트들이 서울의 이제 투자자들이라든지 또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받다 보니까 미분양됐던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분양이 해소가 되는 그러한, 또 어떻게 보면은 서울의 규제로 인해서 풍선 효과라고 할까요? 그런 내용들을 또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 기업도시 내에서의 여러 가지 조금 어려웠던 그런 상가들이라든지 또는 아파트의 분양 거의 다 끝났고요. 일부 많은 부분들이 이제 전월세 쪽으로 들어오는데 이런 것들이 관심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원주를 이렇게 보면은, 자, 여기 좀 작은 지도로 보면요. 서원주 IC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원주역, 자, 이렇게 KTX까지 나중에 지나가는 이 서원주역을 통해서 강릉으로 가게 됐죠. 그 다음에 구도심. 자, 여기에는 보면은 원주시청을 비롯하는 무실동과 당계동의 구도심,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면은 흥업 쪽에, 자, 여기는 이마트를 기점으로서 흥업 쪽에 이런 대학타운과,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방곡동을 기점으로 한 여기에 좀 더 확대해 보면요. 혁신도시. 자, 요렇게 구성됐습니다. 근데 이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원주에 대해서 분석하실 적에 혁신도시의 상권이 많이 취약하고 많이 지금 어렵다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유가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전국적으로 많은 혁신도시의 어떤 취약점들이 이 혁신도시 내에 들어와 있는 공공기관들의 자, 이런 공공기관들의 직원분들이 서울에서 이주를 하는 비율이 작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주를 하는 부분이 작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있는 상권이 주말이면은 다 공동화 현상이 되는 거예요. 집으로 빠져나가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 보시는 것처럼 구도심에, 원주의 구도심에 있는 이러한 원주 시민들 같은 경우도 일부 유입이 됐지만은 이러한 구도심과 더불어서 근접해 있다 보니까 굳이 여기에 상권만으로 여기에 어떤 상주하는 분들만으로서 이것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러한 혁신 도시에 대한 기대감들은 커졌는데 반해서 지금의 경기가 어렵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는 혁신 도시의 어떤 상권이 많이 활성화되지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자, 그에 반해서 똑같은 어떤 취지로 출발을 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조금 다른 여기 말하는 이 혁신 도시는 주변에 어떤 근로자들이 자, 이러한 어떤 업체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 주변의 근로자들이 여기에 상주하는 경우가 여기 기업도시는 발생이 되고요. 또 기업도시 내에 있는 이런 아파트 단지들이 시내권에 있는 아파트보다 더 새로 분양을 했고 그 다음에 과거에는 기반시설이 좀 약했지만은 이제는 기반시설들이 좋아지면서 젊은 세대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기업도시에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도시는 보시는 것처럼 또 시내에서 조금 뭐 그렇게 멀진 않지만은 거리가 있어서 대략적으로 한 15분? 10분, 15분 정도 나가야지만이 시내에 생활권이 있다 보니까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또한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출발할 때는 혁신도시가 더 큰 규모고 더 기대감이 있었지만은 최근이나 앞으로 향후 기대되는 어떤 상황들을 본다면은 기업도시가 더 어떤 기대감이 더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는 기업도시 내에 등장하는 자, 그러한 상가 이런 내용 상가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 지금의 원주 기업도시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투자 포인트를 잡거나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를 비교할 적에 어디가 더 낫겠는가라는 어떤 관심도라든지 또는 의문점을 갖고 있는데요. 뭐 혁신도시는 혁신도시에 대해 가치가 있고 기업도시는 기업도시에 가치가 있지만은 아무래도 기업도시 내에는 이러한 공장이라든지 산업단지들이 위치하고 이러한 산업단지들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상대하는 근로자들이 상주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혁신도시의 공무원들의 어떤 그런 분포도보다는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장점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의 상권을 보면은 혁신도시는 지금 좀 어려운 반면에 기업도시는 그것보다 좀 낮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원주에서 현재 지금 제가 있는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 기업도시 내에 요 중심상업지역인데 여기가 이렇게 마트킨을 기점으로 해서 제가 지금 오늘 또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그 JD 스퀘어라는 상가와 더불어서 요 앞에 보던 요
신협 건물 상가라든지 농협 건물이라든지 이런 노블랜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건물에 명륜 진사갈비가 있고 그러한 상가들이 여기가 요 중앙 광장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는 알겠지만은 여기 산책로가 있고요. 겨울목공원 요런 기점으로 했을 적에 여기에 기업도시의 상가가 향후 미래 가치가 더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기업도시의 상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도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그 중심 상업지역의 두 번째 블록의 JD 스퀘어라는 이제 상가가 공사를 꼭 할 거고요. 지도를 한번 간단히 보면 자, 이거 좀 확대해 볼까요? 보시면은 아까도 확대해 본 것처럼 자, 보이네요. 자, 요 두 번째 블록이 JD 스퀘어라는 지하 2층에 지상 8층에 상가가 분양하고요. 이미 앞에는 여기는 또 뭐 신협 건물, 그 다음에 농협, 노브랜드 건물이라든지 주변의 건물들이 많이 지금 상가 분양을 하고 있고요. 여기도 지금 이 JD 스퀘어가 1월 말 다 끝났는데 1월 말부터 이제 공사를 추진해서 내년 봄쯤에 완공할 예정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주변은 12,000여 세대가 넘는 아파트 단지로 구성되어 있고 상가 중심 상업지역은 여기입니다. 여기에 모든 상권이 몰려 있고요. 이 배후 세력을 그대로 흡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근생지역, 단독용지라든지 근생용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다 산업단지로서의 상업용지가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보시는 것처럼 기업도시의 상가 비율은 다른 지역의 상가 비율과 비교했을 때도 대단히 작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상가가 포화 상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향후 지속적으로 더 발전 가능성이 있다. 상가를 투자해도 수익을 더 많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교통망을 보면은 아까 지도에서 봤지만은 자, 서원주 IC에서 이렇게 한 3분? 네. 바로 넘어오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기업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서원주 역사에도 가깝습니다. 그리고 만종 JC를 쭉 건너서 만종사령은 원주 시내로 나가는. 그래서 고속도로라든지 그 다음에 광주 원주 고속도로 이쪽으로라든지 그 다음에 고속전철 자 이렇게 서울역 역사를 해서 수도권 전철을 넘어간다든지 그 다음에 고속가 전철 청량리에서 서울역까지 이렇게 해서 사톡팔달에 아주 다양하게 교통망이 중심이 되는 게 바로 기업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통망이 발전하기 전까지는 기업도시가 상당히 멀어 보이는데요. 지금은 상당히 가깝게 보이고 또 중심에 교통 중심이 핵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발전하면서 진행되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JD 스퀘어의 이 상가를 보면은 주변에 물론 뭐 상가들이 많이 또 있고 하지만은 총 8층까지의 지하 2층 지상 8층까지의 상가로 구성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전용률이 61.83%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다른 상가보다는 조금 더 전용률이 높아서 투자 대비 수익률에 있어서는 좀 더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1층에는 MD 구성들은 대부분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1층에는 총 12개의 상가가 이렇게 구성, 이게 전면부고요. 이게 측면, 이게 후면부인데 1층 상가, 2층도 마찬가지. 다른 상가들은 요 지하로 들어가는 요 도로가 그냥 단편으로 돼 있어요. 근데 JD 스퀘어에는 요 지하도로 들어가는 요 통로를 차량이 두 대가 양쪽으로 지나칠 수 있도록 만드는 여기 하는 특징이 또 될 수 있고요. 보신 것처럼
3층, 4층, 4층에는 병의원들이라든지 이런 걸로 MD 구성하면 좋을 것 같고요. 5층, 6층, 7층, 8층. 자, 8층의 특징 스카이 라운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 전면부에 이 정도 큰 테라스를 통해서 전문 식당, 가족 단위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전문적인 프랜차이즈 업체가 들어와서 아마 입점을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또 보니까 이제 원지스퀘어의 이러한 특징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기업 도시가 지금보다 향후도 지속적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지방에 있는 개발 가능성이라든지 또는 향후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에 상가를 투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현명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원주는 이러한 중부 지역의 핵심 지역으로 더 거듭날 거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 미완성된 지역에 보시는 지역 여기가 이제 공사 예정인데요. 미완성된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이 어떻게 할까? 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원주 기업도시는 상당히 미래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보신 것처럼 이거는 배경으로 전부 다 아파트 자체고요. 그 앞에 상가 부분이 상업용도 되게 작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업도시가 정착을 하고 요건만 갖춰진다면 지속적으로 투자에 대한 여력과 있는 기업이라고 원주 기업도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수도권에서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관심 갖고 내려오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내용들은 기업도시에 대해서 제가 촬영 유튜브 영상을 좀 보여드리는 건데 현장에 와서 직접 보시면은 굉장히 또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현장에서 보신다면은. 그래서 이런 면으로 볼 때 원주 지역은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두 가지로 볼 적에 혁신도시보다는 기업도시가 더 발전 가능성이 있고 지금 투자하시는 것이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은 더 낫지 않겠는가 그런 내용에서 지금 오늘은 요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또 기업도시 내에서의 상가 부분 그리고 곧 분양하는 JD 스퀘어라는 이런 신흥 상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원주 지역으로 내려오셔서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면서 투자할 데가 없는가라고 이제 찾아다니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저라도 오시고 상담을 하시는데 금액 대비 저렴하니까 조금 하시지만 아직까지 조금 덜 어떤 기업도시가 확실하게 어떤 상권이 형성이 안 된 걸 보시고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시지만은 사실은 이때가 기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궁금하신 분들은 궁금한 내용도 있으면 보시는 내용으로 전화를 주시고요. 더 좋은 건 직접 오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직접 오셔서 방문하신다면은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드리고요. 그에 대해서 말씀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원주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중에서 특히 기업도시의 특징과 미래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상가 분양에 대해서는 궁금하신 점들은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